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코인베이스 기관 거래량 139% 급증, 기관 자금 유입 사상 최대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과 성숙에 집중하면서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코빌 리서치 센터가 발간한 이 기관 자금 동향, 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 재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기성 기관 자금의 주요 지표인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20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는 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장기 유입을 분석할 수 있는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이번 분기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규모는 1,510억 달러, 약 217조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약 70%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벤처 펀딩 시장에서 초기 단계 투자와 신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면서 이 중후기 단계 기업들은 M&A를 통해 성장과 생존을 모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관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했다는 점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4분기 주주 소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전체 거래량은 1조 1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 기관 거래량은 9,410억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81%를 차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보다 기관의 이런 성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지난해 현물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 새로운 토큰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이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 흐름들을 보면 기관 자금이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에 딱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뒤에서는 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이 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이면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8만 달러대 급락 후 폭발적 반등 온다라는 기사인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케일로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하기 전 단기적으로 8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조정이 끝나면 BTC가 12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폭발적이고 영광스러운 반등이 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일러는 차트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8만 2천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로 떨어지면 이 알트코인 시장은 극심한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등 시 시장 전체가 급격한 회복세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케일러는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 규제 환경이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인데, 단기적으로 하락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8만 달러대까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일 EMA 회복 저점 상향 강력한 저가 매수 시사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회복했고 저점 또한 상향 조정되면서 저가 매수세의 존재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가 차트에서 2025년 개장 가격 93,385달러에서 3,385달러에서 반등하면서 100일 EMA를 되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올해 세 차례 가파른 하락과 반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현재 범위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세의 존재를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차트에서 20일 EMA와 50일 EMA가 지난해 8월 5일 이후 처음 데드 크로스를 형성, 단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지를 계속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계속 매수세가 이제 계속 있다라는 거, 이 저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고, 자, 금값 레블리에도 기관 투자자들 선택은 비트코인, 금 ETF 외면 현상 뚜렷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 상장지수 펀드보다 이 비트코인 ETF로 집중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금값은 1년 전보다 45% 상승하며 온스당 2,93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금 ETF 순유입량은 2억 300만 달러, 약 2,920억 원 규모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의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금 ETF에 비해서 거의 20배 수준으로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ETF에서는 금보다는 비트코인 ETF의 관심도가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보는 내용들은 금의 올해 초부터 이제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시장의 주목과 자금을 모두 흡수한 탓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ETF가 인기가 많다는 내용이고요. 자, 비트코인 역시 밈코인 코인베이스 CEO의 도발적 발언 시장 출렁이라는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비트코인은 역시 일종의 밈코인이다 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를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밈코인 자체는 이제 암호화폐 초기부터 존재를 해왔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치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이제 농담으로 시작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밈코인처럼 이제 본질적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가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근본이제 폐지 이후 미국 달러 역시 밈코인과 유사하다라고 견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코인이나 이런 이제 돈까지도 지폐까지도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밈코인과 유사하다라는 건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 CEO가 이 밈코인이 단순히 우습게 여겨지지만 사실 미디어 콘텐츠나 계약 등 블록체인 내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밈코인 분야에도 내부자 거래 등 악의적인 행위자가 많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개발자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만 사기성 밈코인은 상장 폐지하지만 단순 저품질 밈코인은 사용자 판단에 맡겨 계속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라는 이제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CEO잖아요. 결국엔 이제 거래소인데 결국엔 밈코인 거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밈코인 열심히 이제 거래를 하면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야 이제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거래소야 그거야 상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들은 민코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래를 많이 일어나는 이 민코인들.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났으니까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알트코인보다 이제 민코인이 많이 주목을 받았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민코인이라는 거는 뭐 사회적인 이제 현상들이고 인기로 이제 먹고 사는 코인이다 보니까 등락이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꼭 도박과 이제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 민코인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제 믿음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가치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고 사느냐, 인기가 떨어지면 금방 또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보시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민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가격을 많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는 성장하는 것들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한 방을 노릴 것이냐, 뭐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떨어지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롱 포지션 7.4조 원 쌓였다. 강세 신호일까요? 해칭일까? 라는 기사고요. 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5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칭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이제는 상승에 매수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포지셔닝이 많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좀 너무 단순화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2025년 급등할 암호화폐 2개와 피해야 할 1개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올해 20%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경계 대상으로 지목됐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올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내 15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암호화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 2025년 강세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자산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XRP는 40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작년에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친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의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경우 10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XRP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 여부가 주요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투자 회피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고 해요. 이더리움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솔라나를 비롯한 이더리움 킬러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향후 발전 방향을 두고 개발자 간 이견이 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 역시 최근 모호한 발언을 남기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악재가 쏟아질 때는 또 이렇게 악재가 한꺼번에 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전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마이클 셀러가 이제 보수 정책 행동 협의 연설에서 미국 비트코인 20% 매입해야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이클 셀러가 한 연설을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20%를 매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셀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400만에서 600만 개 확보하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미국 나스세자들에게 50에서 80조 달러의 잠재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비트코인 위축된 분위기 속 시장 조작 변수는 미 경제 정책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분석 전문 채널 크립토 캐피탈 벤처 운영자 댄 감바데요는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공포 심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하락세가 나타나 시장 조작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일부 투자자는 지금을 하락장으로 보지만 장기적인 기회의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바데오는 이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37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와 즉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희소식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인위적인 억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라고도 짚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선 돌파를 준비 중이라면서 비트코인의 주간 상대 강도 지수 하락 저항선 돌파 시 과거와 유사한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저항선을 돌파한 뒤 100% 이상 상승한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상승을 앞둔 전형적인 움직임과 유사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인위적인 억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시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실제 이제 기관 자금들이나 이제 매수세가 있는데도 계속 안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뭔가 이제 가격 억제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 토큰 급등 폭락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파이 토큰이라는 거 굉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스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OKX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어떻게 형성될까를 봤는데 가격이 이제 최대 31.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제 98%나 급락을 했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채굴을 했던 많은 사용자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엄청난 매물 물량을 쏟아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초기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와 이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들 때문에 이 대량 매도가 나왔던 것을 보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과연 이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렇게 한탕을 하고 끝내버릴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코인 미결제 약정 급감, 투자자 관심도 현저히 축소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지만 민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52%의 이상 민코인 OI가 시장에서 빠져나갔으며 트레이더들은 블루칩 민코인과 신규 발행 트렌드 토큰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시 가격이 이제 문제죠. 결국에는 민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 인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한번 빠지면은 진짜 급속도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인기도가 높았을 때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금방 이제 포머가 와서 따라 사고 싶지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전혀 관심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코인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정말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단기적으로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살짝 나오는 것 같지만
아직 저항선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횡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